엊그제 서울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학종으로 인해서 학종 축소, 정시 확대로 인해 나타내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앞으로 대입 수시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이 있죠. 여권의 대선 주자가 될지 야권이 내 대선 주자가 될런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간에 정권이 바뀐 다음은 정권들은 지금까지 나타났던 각종 또 그 문제점들을 갖다 보완해서 새로운 그 대입 정책을 제시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지금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그 다음에 그 정시로 이렇게 내체적으로 되어 있는 대입 제도가 과연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결론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로 뭐였냐면 지금까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 어떤 뉴스들을 갖다 이렇게 돌아본다고 한다면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그 다음에 밤에 학원을 통해 갖고 그 다음에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도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바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해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선생님들의 역할이나 권한이 굉장히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누구도 이제 사실은 부인을 못하죠. 그래서 분명히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죠.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해서 지역 불균형, 지역의 불평등 정도가 이제 해소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로는 대학을 갖다 못 갔을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이따 보여드릴 자료에 나타나지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이렇게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갖다 진학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에서도 학종이 기여를 했다. 분명히 이런 이제 긍정적 효과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으로 나타나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학종이 축소가 되고 정시가 확대되고 학생부 교과가 확대가 되긴 했지만 그런데 지금 대학들은 이제 종단 연구를 하죠. 대학들의 종단 연구는 결국은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성취도, 그 다음에 탈락률 이런 부분들을 봐갖고 이제 각 전형별로 종단 연구를 하는데 결국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GPA나 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높았고 학교 생활도 가장 충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갖다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모집의 교과평가, 교과평가로 인해서 이제 바로 교과평가라는 게 내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와 같은 그런 선택 과목 이수 여부와 그다음 세특, 그다음 내신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이제 교과평가를 도입하게 되었고 학생부 교과평가에서도 서류평가가 교과 이외에 한 20-30%씩 들어가는 이런 대학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교과든 정시든 여기에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요소들이 들어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의 대입들은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울러지는 이런 입시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한번 자세히 대학들의 자료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학생 최종 선발 결과 분석한 내용입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서 서울대에서 국감 자료를 받은 자료죠. 보면은 고등학생 수가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48.6%였는데 5대 광역시에 있는 학생들은 얼마냐면 19.6%였죠. 근데 기타 도지역에 있는 학생 수는 31.9%였죠. 근데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본다고 하면은 수도권이 55.8%, 5대 광역시는 20.9%, 기타 도지역은 23.3%였죠. 그죠? 그러니까 5대 광역시는 거의 학생 수의 비율만큼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고요. 물론 그 다음에 기타 도지역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 수보다는 적은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를 갖다 들어갔죠. 근데 이제 수도권 지역은 당연히 수도권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과나 이런 게 이제 잘 돼 있었을 테니까 더 늘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부 종합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편차가 있지만 큰 편차의 차이가 없는데 정시, 수능 중심 전형을 갖다 살펴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수도권에서 얼마가 나오냐면 무려 78.4%의 학생들이 이제 정시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5대 광역시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9.9%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죠? 학생 수의 비율로 따지면 한 반, 그죠? 2분의 1밖에 못 간 거죠. 근데 기타 도지역은 31.9%임에도 불구하고 정시 수능 중심 전형으로 간 학생들의 비율은 11.7%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된 거죠. 오히려 수도권의 고등학생 수하고 비교를 한다면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은 정시로 거의 뭐 2배 가까이 갔는데 오히려 5대 광역시는 반, 기타 도지역은 3분의 1밖에 서울대를 입학하지 못했죠. 이런 결과를 갖고 이제 오세정 총장님한테 강민정 의원이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의를 했죠. 수능이 오히려 지역 격차나 교육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증폭시키는 측면이 훨씬 크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은 국정감사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수능이 사교육의 영향력만을 키우기에 폭넓게 공부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그래서 교과평가를 도입하게 되었다. 제가 지금 교과평가를 갖다 두세 편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평가의 핵심은 내신 성적이 아니죠. 얼마나 다 심화된 과목, 다양한 과목의 진로선택 과목이나 전문교과나 이런 부분들의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냐. 두 번째가 그 심화된 교과목과 관련된 세분념 및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다양하게 학습하고 탐구했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신이죠.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요소보다도 내신이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겠지만 레인지 안에만 들어간다고 한다면 진로선택 과목이라든지 전문교과와 같은 심화된 과목 이수와 세분야 특기사항이 오히려 교과평가의 ABC 평가에서 A를 맞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지난번에 언급드렸듯이 서울대학교에서도 오히려 지금 뭐냐면 정시에서도 이래서 그래서 교과평가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히려 학종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오히려 기여를 해왔죠. 그 시민단체에 대한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옛날에 한번 우리가 10년 전에 한번 돌아보시면 10년 전에 뭐라고 그랬죠? 신문에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 엎드려 자고 그 다음에 뭐 학원에 가갖고 사교육을 받아서 정시에 한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10년 전에 굉장히 큰 신문에서 사회적 이슈였던 겁니다. 근데 학종이 도입됨으로 해서 학종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적어주는 이 기재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학종은 이제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죠. 뭐 탐구 활동이나 탐구 보고서도 탐구 보고서를 갖다 학원에서 작성을 했다는 둥 이래서 이제 오히려 빈입빈 부입을 갖다 초래했다. 이런 어떤 부작용도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놓칠 수 없고 하는 것은 학종은 바로 공교육 정상화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시의 확대의 경우 결국은 N수행이 늘어나고 고교학점제라는 게 뭐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과목을 갖다 스스로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정시는 한정이 있죠. 제한된 과목을 갖다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전문교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어떤 한계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정시가 확대된다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이제 어디냐면 고교학점제하고도 배치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되었었을 때 학종이 어떻게 될까? 근데 대학의 또한 종단 연구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연도별 전형 유형에 따른 평균 학점 추이를 보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기회균형, 수능에서의 이제 입학생 전형별 평균 학점을 비교해 봤더니 인문사회에서 가장 GPA 성적이 좋았던 게 어디죠?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가장 좋았죠. 그러니까 자연과학도 얼마죠? 3.46으로 가장 좋았죠. 공학도 학생부 종합이 3.37로 가장 좋았고 의학도 3.23으로 GPA 성적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갖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정시에서도 뭘 도입을 하냐면 이렇게 이제 교과평가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요소를 갖다 넣고 있는 거죠. 과연 서울대만 그럴까요? 한양대도 보면 한양대 모집 전형별 평균 학점을 보면 역시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온 학생이 가장 높았죠. 3.45. 학생부 교과로 들어온 학생들이 3.37, 논술로 들어온 학생이 3.33, 정시로 들어온 학생이 3.32였죠. 자, 이번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입학연도별 전형 유형에 따른 평균 학점 추이를 보면 역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뭐였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적이 매년 가장 높은 바로 GPA의 평균을 갖다 기록을 했죠. 이렇게 대학들의 GPA의 어떤 종단 연구 자료를 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성적들이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탈락률도 가장 적었다랍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가장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들이 뭐죠? 바로 대학에 들어와서 부적응된 학생, 부적응된 학생들이 그만두고 이제 중도에 탈락하고 그 뭐 삼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탈락률도 가장 적은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고, 물론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고 정권이 어디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것처럼 학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물론 부작용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정시 위주로 확대가 될 경우에 오히려 사교육이 심화되고, 오히려 그 다음에 강남 집중화 현상들을 갖다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학생부의 정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평가 요소가 반드시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보시면 서울대 2023학년도 정시모집 교과평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정시모집 지역균형에서도 수능 60점의 교과평가가 40점이나 들어가고요.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도 수능으로 1단계에서 2배수를 뽑고 1단계 성적이 80점인데 2단계에서 교과평가, 비교과가 20점이 들어가죠. 또 이제 교과에서도 잘 보시면 뭐냐면 비교과적인 평가, 그러니까 학종 요소가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100% 학종이 아니죠. 100% 교과가 아니죠. 100% 교과라는 건 내신만 갖고 그다음에 출결만 갖고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려대 교과학교 추천 전형에서도 교과가 80, 서류가 20이고요. 성균관대 교과 학교정 추천에서도 교과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 진로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이제 전문교과 이수 여부와 그 다음에 이제 세특 이런 내용 봐갖고 평가안에 20%가 들어가죠. 경희대 교과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인데 교과 비교과가 출결봉사 70인데 교과 종합평가 비교과가 30이죠. 이게 다 교과입니다. 건국대 교과 KU 지역균형 여기서도 교과 70에 서류 30이 들어가죠. 동국대 교과 학교정 추천 전형에서도 교과 70, 서류 종합 3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보면은 교과 전형에서도 상당수의 학교에서도 바로 뭐가 들어간다? 비교과적인 평가 요소가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정시 이렇게 이제 개편이 되겠지만 교과나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이렇게 학생부 종합적인 요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 중간고사를 받고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대학들이 많죠. 1학년들은 자기소개서 없어지고 2학년들도 자기소개가 없어지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생부의 어떤 비교과를 갖다 동기화, 가정, 결과, 후속 활동까지 잘 기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잘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